하겠습니다. 정자, 반갑습니다. 경례.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성가 62장, 63장에 다 나와 있어요. 전산종법사님 법문 한번 크게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이룹시다. 평등 세상 이룹시다. 요즘은 옛날에는 교육기관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았는데 요즘은 교육기관은 넘쳐나는데 학생들이 없어서 교육기관이 문을 닫고 있어요. 저쪽 가사니? 아니, 저쪽 가수리 가는 길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죠?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카페를 열었어요. 거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커피 맛은 별로고 총 쏘는 곳도 있고 총 쏘는 그런 연습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더 다양하게 뭐 승마도 좀 하고 하면은 좀 장사가 되려나 커피만 갖고는 장사가 안 되겠는데 제가 그러고 왔어요. 커피가 별로라. 커피 맛이 타자녀 교육이 그래요. 옛날에는 교육기관이 없어서 막 기부를 해가지고 교육기관 하나 설립을 하면 그 운동장에 그 학교를 만든 사람 동상을 이렇게 세우고 모든 아이들이 그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게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등산불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는 안 하지만 길이 그분을 기념하고 하는 그런 행사들도 하고 했어요. 지금은 거기 학교를 채울 아이들이 없고 대학에 들어올 학생들이 없어서 대학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교수님들은 그렇습니다. 저희 원대도 원광대학교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총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어려울 때 내가 총장이 돼서 어찌 될 건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나라만 보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항상 세계가 나고 세계가 우리고 이런 개념으로 살기 때문에 전 세계는 교육기관이 얼마나 있나 보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세계 각국에 교육기관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 교육을 받지를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부를 받지를 못해요. 교육을. 그래서 특히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가면 그냥 눈은 말똥 그런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우리도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김혜신교 어머님이 가서 학교를 세우고 막 그랬어요. 유치원도 세우고 어린이집도 세우고 막 이렇게. 그래서 교육기관이 부재해서 전 세계가 이제 물론 선진국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중진국이나 후진국에는 아직도 교육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모스크바 러시아에 우리나라 한글을 이제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도 그 한국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도 그러겠지만 세종학당이라고 해서 이제 대한민국 한국의 문화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전파를 하고 있어요. 왜? 모스크바 러시아 그 나라에 우리 일본 침략기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베리아나 러시아 저 추운 지역으로 쫓겨다니면서 거주를 하고 그 후손들이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는 뿌리는 대한민국이야. 그런데 러시아에 살아. 한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모스크바나 러시아에 세종학당을 만들어서 너희 뿌리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현재도. 그리고 1년에 한 두어 번씩 원불교 총부를 방문하고 그분들이 영산도 가고 훈련도 하고 너무나 이 강연도 이제 한국말로 떠듬떠듬하지만 조리 있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제 캄보디아라고 하는 바탐방이라는 곳, 거기 인도 이제 라다크 이런 데도 학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학교를 짓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하드웨어를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네팔도 룸비니 삼동 스쿨, 네팔에 룸비니 삼동 스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제 카트만두 지역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기는 박청수 교무님이 정계의 사람들을 잡고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그 학교에 계속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어요. 최근에 라오스에는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이제 교무님들이 근무를 하면 이제 교금을 내요. 교무님들이 뭐 300만 원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그걸 전부 본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몇 프로를 30%인가 40%를 이제 복지법인 삼동에 내.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라오스의 삼동 백천 기술학교라고 하는 걸 세워서 거기에 이제 그 나라 아이들이 와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마지막으로 세워진 학교예요. 라오스의 삼동 백천 기술학교. 또 몽골 개척하는 데는 이제 뮬란 바토르 어린이집을 지어서 그 어린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습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 이제 라마포카라고 하는 곳은 유치원을 세워서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들이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할 수 있게 방과 후에 공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고 간식도 주고 유치원을 운영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까풍아 이쪽은 이제 유치원도 있지만 보건소 그리고 은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자 교무님 두 분이 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예전에 여기도 그랬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하는데 암소를 한 마리씩 사줘. 암소를 한 마리씩 사주고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는 영원히 네 거, 암소는 반납. 그래서 그 암소를 반납하면 그 암소 이제 없는 집안에 또 그 암소를 줘. 그러면 또 이제 열심히 먹이를 먹이고 또 송아지를 낳아. 그럼 송아지는 너 거 해라. 그래서 또 암소는 반납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넓혀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다르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거기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니까 암소가 새끼를 뱉는지 송아지가 뱃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리고 말도 잘 안 해. 왜냐하면 반납해야 되니까 암소를.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교무님들이 고민이야. 이게 우리처럼 솔직하게 낳았으니까 암소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데려가세요 하든지 갖다 주든지 하면 좋은데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교무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이제 아이들이 암소가 전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독기를 설치를 해서 거기를 이렇게 통과를 하면 이제 전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 있지만 소독도 하고 나올 수 있지만 송아지를 뱉는지 송아지가 엄마 뱃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낫다 그러면 이제 송아지 주고 암소를 회수해 오고 있어서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 여자 교무 둘이. 그리고 케냐라고 하는 데는 엔젤스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연세 드시고 이제 어르신들은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글도 모르지. 말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언어로만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을 확장을 하고 이제 그렇게 대종사님께서는 교육기관이 없으니까 많이 시간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교육을 확장을 해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한 집안으로 놓고 어디가 교육기관이 없는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셨고,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타의 국한. 우리는 뿌리가 하나예요. 우리는 뿌리가 하나예요. 뭘로?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의 진리에 다 뿌리를 대고 있어. 그래서 너 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 나 구분을 지어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죠. 사실상 들어가 보면 우리 영성을 보면 영혼을 보면 너 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 딱 집착을 하냐면 이 몸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온 마음과 신경이 몸에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집착을 다 하니까 몸은 다 따로따로잖아요. 그죠? 너, 나, 다 따로따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 살면 되고 옆집에서 굶어 죽어도 나 몰라라 하고. 근데 사실은 그 몸을 놓아버리면 전부 한 뿌리를 하나에 두고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못 살면, 내가 아무리 옆집이 못 살면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몸에 다 집착하고 있고 돈에 막 집착하고 있으니까 잘 몰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참다운 많은 아이들을,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페니실린 알아세요? 페니실린? 그게 뭐예요? 하얀 가루약이죠. 네. 그게 굉장히 큰 그 균을 없애는 약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개발을 했냐면 플레밍이라고 하는 영국 의사가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플레밍이 영국의 세균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렇게 세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피도 섞이지도 않고 친척도 아니고 일가 친척도 아닌 사람이 이 사람을 의대에 보내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 약품을 개발할 수 있었어요. 누가 그럼 이 사람을 교육을 시켰냐? 처칠, 영국 수상 처칠이라고 하는 분이 같은 마을에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길 가다 보니까 이 처칠이 무슨 템즈강에 빠져가지고 산책한다고 이렇게 막 까불고 다니다 퐁 빠진 거야, 템즈강에.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막 이제 막 사람 살려. 한 처칠이 한 7살 정도 더 많아요, 나이는. 수영도 못하는 이제 처칠이 빠져가고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이분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분이 지나가다가 수영을 해가지고 건져내. 그러니까 처칠네 할아버지가 세상에 귀중한 손주를 물속에서 건져냈으니 얼마나 이 플레밍이 막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원하는 게 없냐. 근데 처칠은 굉장히 부자야. 할아버지 때부터 막 갑부로 사는 그런 집안인데 이 플레밍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작은 월급 받아가면서 돈 벌고 그런 그 청년 학생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 원하는 게 없냐 그랬더니 제가 의대를 가고 싶은데 의대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갈 수가 없다. 저 의대 가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칠 할아버지가 아 그래? 그러면서 의대를 보내주고 그 사람 앞으로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의대만 다니고 뭐 사람들 수술하고 병 낫고주고 그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연구를 해서 페니실린을 개발을 했어요. 발명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막 이걸로 막 사람들 세균을 없애는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세계 2차 대전이 빵 터졌어. 그때 처칠이 아프리카로 이제 파병을 간 거예요. 아프리카로 이제 그 군인들 자기네 나라 군인들을 끌고 아프리카에 가서 막 싸우러 가는데 병이 걸렸어. 폐렴에 걸린 거예요. 폐병인가 폐렴인가 걸렸어.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막 여름 펄펄 끓고 막 오늘 아니면 내일 죽게 생겼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플레밍이 듣고 비행기를 타고 페니실린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오지로 가요. 가가지고 페니실린으로 이 처치를 살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은 노벨 의학상을 타고 플레밍은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 돼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만약에 처칠 할아버지가 이 플레밍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질병에 허덕이고 있을 거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그 할아버지 마음은 그 처칠을 손자를 너무 귀중한 손자를 구해주는 것도 있었지만 그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싹이 보이는 아이들은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뭐 물속에서 좀 건져줬다고 뭐 뭘 원하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고마워 이제 그러고 말지.
은혜는 안 잊을게. 그리고 땡 치잖아요.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훌륭한 사람을 두 인재를 만든 사람이 우리 처칠 할아버지예요. 대종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은부모 하등이 피도 안 섞인 일가 친척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 원불교 교도인데 자녀가 없어요. 그런 분한테 어렵게 살거나 또 부모가 후원을 해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보육원에 맡긴다든지 돈을 벌어야 하니까 보육원에 아이들을 맡긴다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은부모, 은법 결의식을 해줘가지고 이제 부모를 정해주고 또 자녀가 없는 사람한테는 자녀의 인연을 맺어주고 했던 일을 원기 14년에 하셨어요. 그래서 타자녀 교육을 교단 내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무자력자, 이제 이 타자녀 교육을 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 그 자녀를 키웠던 은모님, 은부님은 나이가 들고 연로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또 가서 모시고 이제 봉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무자력자 보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글로만 내놓으신 게 아니라 실제로 교단 제도적으로 그 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교육이 평등되고 무자력자 보호를 너도 무자력자 보호 너도 타자녀 교육 나도 타자녀 교육하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데 학교에 세워갖고 애들을 막 키워. 그러면 나중에는 교육 평등이 돼. 그 세계 1차 대전 때 제일 나쁜 행동을 많이 한 나라가 있어요. 독일. 걔네는 그 젊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가스실에다 가뒀어요. 그래가지고 가스실에다 가두어서 가스를 틀어서 그 아이들이 한꺼번에 몇백 명이 죽게 그렇게 한 그런 일까지 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 나치. 그래서 왜 그랬대? 이유가 뭐야? 거기에 가스실에 갇힌 아이들은 굉장히 민족적으로 머리가 좋은 어떤 나라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머리가 좋은 민족 아이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세계적으로 아까 노벨상을 거의 가져가는 나라는 그 나라, 그 민족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거의 다 쓸어가 노벨상을. 그리고 미국에서 그 지도자급 아니면 미국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민족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뛰어난 거야, 이 두뇌가.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일을 어디 발붙일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잡아다가 특히 여자아이들을 잡아다가 가스실에다가 넣어가지고 죽여요. 근데 이런 일들을 누구를 시키냐면 안 배운 독일 사람들을 시키는 거예요. 무식한 독일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모르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시켜. 만약에 교육을 받고 그러면 왜 이런 나쁜 짓을 우리한테 시키냐 해서 안 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몰래 풀어주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안 배우니까 가치관도 없어. 그리고 시키는 대로 너무 잘해. 무식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이렇게 독일도 그 나치 정권이 무너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폴란드라는 나라도 독립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재판을 하게 돼요. 일본은 재판을 안 하더라고. 일본도 자기네 자체적으로 재판을 해서 이게 할머니들 끌어다가 돈도 안 주고 노동시키고 하는 사람들한테 처벌을 줘야 되는 거든 원래 인권 존중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그래도 선각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그냥 그때 뭐 혼자 그 관리를 혼자 했겠어요? 그 안 배운 무식 그 분별력이 없는 여자하고 한 대여섯 명 앉혀놓고 재판을 해. 어쩌면 살아있는 사람을 가스실에다가 가둬가지고 죽였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여섯 명 한꺼번에 쭉쭉쭉쭉 앉혀놓고 그때 그 관리를 했던 사람들을 앉혀놓고 재판을 하는데 사실은 나치 정권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쭉 앉혀놓고 재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는 다 안 했다고 하는 거야.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 무지한 안 배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한테 저 여자가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그 가스실을 저 여자 혼자 관리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독일어로 이제 자술서를 다 쓰는데 그 자술서를 그 여자가 썼다고 그 여자 친필이라고 하면서 자술서를 막 몇 장을 대여섯 장을 막 갖다 내는 거예요 재판장에.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그 여자를 불러서 이게 당신 친필인지 아닌지 내가 볼 테니까 글씨를 써봐라. 아무 글씨나 써봐라. 글을 안 배워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가 글을 안 배웠다고 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가 싫어. 그러니까 안 써. 이 자술서는 자기가 썼다고 그냥 시인을 해요. 자존심은 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뭐 관리하면서 뭐 누구를 때렸다, 학대했다 해서 뭐 3년, 5년, 10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징역살이를 하게 이제 그게 집행이 되는데 이 여자는 무기징역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술서 대여섯 장이 자기가 다 썼고 가스실은 자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다 켜서 많은 여자아이들을 죽이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그렇게 못 배우니까 가치관도 없고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무기징역을 했지만 또 말을 잘 듣잖아요. 감옥에서 시키는 대로 잘해. 그러니까 또 이제 모범수로 나와. 모범수로 집행유예가 돼가지고 이제 나오려고 해. 근데 그 중에 가스실에서 다 죽었지만 생존자가 있었나 봐요. 가스를 좀 덜 먹었든지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구출을 해서 이제 한 사람이 생존자가 딱 한 명이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글을 모르는데 이 여자하고 친분이 있던 사람이 녹음을 하는 거야. 동화책 이런 걸 좋아하니까 동화책을 쭉 읽어서 녹음을 해서 그 CD에 녹음을 해가지고 카세트하고 같이 보내 감옥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거는 무슨 뭐 왕자와 거지 이야기다 그러면 도서실에 가서 왕자와 거지 책을 빼다가 이제 봤으니까 그림으로 글씨는 모르지만 왕자와 거지 그림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애기들도 한글 가르칠 때 보면 그래요. 다 그림으로 인식을 해요. 그럼 그거를 보면서 테이프를 틀어서 보는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이 소리로 녹음해 준 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다 보니까 감옥에서 글자를 깨치게 돼요. 그리고는 자기가 너무나 무식해서 죄를 지었다는 걸 반성을 해요. 감옥에서 모범수로 나오기 몇 년 전에. 그리고는 그동안 모든 재산을 지폐로 다 바꿔가지고 깡통에다가 모아서 그 생존 살아있는 여자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것밖에 줄 게 없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을 해달라고 해.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는 또 그 살아있는 생존자 여자가 지금 이제 할머니예요. 나이가 어릴 때 그랬으니까 거의 뭐 한 50대가 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걸 주면서 이분이 과거 잘못을 참회하고 유일하게 살아있는 당신한테 이거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보더니 돈은 다시 변호사한테 주고 그런데 그 본인이 잘못한 거 이제 깨달았다고 하니 그 사과를 받겠다. 하지만 돈은 나한테는 필요 없으니 돈은 주고 그 케이스 깡통 돈 담은 깡통은 예전에 아빠가 사준 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깡통은 내가 가져가겠다. 그렇게 해서 돈은 주고 깡통만 가져가고 그 사과는 받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여자가 살면서 자기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다는 걸 깨닫고 자살을 해요. 그런 내용,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를 몰라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게 너무나 큰 죄였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교육이 중요하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도자 숭배.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가서 다쳤어. 네, 팔이 하나 없어요. 폭탄을 맞아가지고. 그리고 평생을 살다가 국가에서 그때는 옛날에는 보조금도 조금 줬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거기까지 전쟁 가서 이렇게 다친 사람까지 막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돈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으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어. 어디로 가요? 어디다? 호국원. 네. 나라에서 만든 국립묘지로 가죠? 네.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나라에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공도자 숭배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쉽게 느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래서 호국원으로 간다 그러면 제가 뭐 전쟁에 참여했어요? 뭐 베트남 전쟁 때 참가했어요? 이렇게 왜 호국원으로 가냐 이렇게 물으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트남 전쟁에 가서 목숨 걸고 살았다, 싸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계를 위하거나 또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은 노벨 평화상, 아까 그 플레밍처럼 노벨 의학상, 노벨 물리학상 그런 걸 줘요. 노벨 뭐 이름 막 붙여가지고 문학상 이런 거, 예, 그런 거 줍니다. 세계나 인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주고 수상을 그렇게 해요. 그런 것처럼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 공헌한 사람들은 그렇게 수상을 하면서 격려를 해주거든요. 그 공도자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듯이, 자녀가 우리 부모를 모시듯이 직접적인 부모는 아니지만 공도를 위해서 헌신을 하신 분들을 내가 부모님처럼 모시는 게 공도자 숭배예요. 그리고 나도 그분처럼 공도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실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면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잘 우대하고 잘 봉양을 해요. 사회를 위해서 봉양을 하면, 아니 사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면 이제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렇게 봉양을 하고 상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당, 관청교당 공도자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실까요? 예? 어디 계셔? 만타원님이 공도자신가? 예? 초창기에 관청교당 기반을 닦아주신 분들이 공도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80 이상 먹은 분들은 공도자예요. 관청교당이. 아, 뭐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우리한테, 우리 교당을 위해서 얼마나 뭐 했나? 이게 이제 독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재산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십시일반으로 그 시대의 어려운 때에 십시일반으로 기반을 잡아주신 분들이 공도자예요. 네, 공도자예요. 맞아요. 전타운님도 공도자예요. 이제 전타운님 공도자시네. 80. 아니, 연세는 제가 정한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공도자로 해서 다른 교당은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 든 달에는 본공회에서 그 공도자를 위해서 선물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당의 공도자 어른이라고. 우리 교단의 아니 관촌교당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면서 어버이날 이렇게 선물도 양말이라도 한 켤레씩 해서 선물을 드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당의 공도자를 잘 부모처럼 모시고 좀 안내도 해드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교당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젊은 사람들이 좀 도와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공의심이 없는 사람을 공의심이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게 공도자 숭배입니다. 그 송도성 교무님이 정산종사님 동생이에요. 송도성 교무님이요. 그리고 송천은 교무님, 원대 총장님 하셨던 송천은 교무님 아버지세요. 송가는 그 악보 보면 송가는 작사, 송가는 작곡 이렇게 성가를 보면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제 가사집에는 없지만 교전책에 보면 그 송가는 교무님 아버지 송도성 이분이 결혼을 해야 돼. 신부는 누구냐면 대종사님 딸, 대종사님 따님하고 이제 결혼을 해요. 그때 그 당시에 대종사님이 뭘 만드셨냐면 신정예법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제례 막 무당한테 가서 날도 태길도 받아오고 손 없는 날이 언젠가 보고 해서 막 날도 잡고 이러잖아요. 그 막 궁합도 보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걸 전부 폐지를 한 거예요. 대종사님이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좋은 날 정기 훈련 많은 대중이 와서 겨울에 훈련 나는데 나를 딱 잡으셔요. 송도성이라 누구랑 이제 그날 결혼식을 올리겠다 그렇게 하세요. 준비를 하는데 이제 송도성 이분이 이 청풍 선지님 딸인 이경순 교무님이 그 당시는 이렇게 조그만 꼬마 막 돌아다니는 뛰어다니는 아이였는데 그분한테 삼전 나는 그 전이 얼마 뭔지 잘 모르겠는데 삼전 동전 세님을 주면서 결혼 증서를 사다 달라고 해. 결혼 증서를 사다 주니까 두 장은 한 장은 신랑이 갖고 한 장은 신부를 주고 한 장은 총부에다 내서 이제 보관을 하시라고 합니다. 결혼 준비 그게 다야. 결혼 증서만 사갖고 오는 게 결혼 준비 다 해요. 그래서 결혼식이 이제 시작되는데 총부군에는 이제 종소리가 울리고 우리 무슨 행사할 때 종 치잖아요. 법회 보면 위에서 종 치듯이 이제 큰 종을 치고 시작을 해요. 남녀 대중은 이제 그 구조실 옛날에 종법사님 만나고 대종사님 만나 뵙고 이렇게 설법 들었던 그곳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당시 그 구조실이 제일 컸던 건물이었던 것 같아. 다 모여서 있었고 송도성 이분은 평소에 입었던 옷 깨끗이 빨아서 입고 두루마기, 면을 광목으로 된 두루마기 걸치고 신부 박길선, 그러니까 대종사님 따님 박길선 신부인데 이분은 그 목서지 치마가 뭔지를 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길타오님 아실라나? 목서지 치마에 옥양목 저고리를 입어요. 옥양목 저고리 내가 좀 옛날에 할머니 입었던 거, 옥양목 저고리를 입고 이제 식장에 이제 입장을 해요. 그 당시 결혼식 풍경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식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늘 이렇게 다 뭐 큰 잔치를 안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혼인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회 보시는 분이 설명을 하고 결혼 증서를 교환을 해. 하나씩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걸 맞바꿔서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부 같이 나와가지고 대중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법어봉독 짧은 뭐 이제 살면서 보감 삼아야 될 법어봉독을 하고 부부끼리 서로 인사를 하고 법어봉독을 하고 뒤돌아서 대중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대종사님께서 사은사교에 대해서 설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훈련에 왔었던 김삼매화라고 하는 선지님하고 조정권 교무님이 이제 축창을 해줘. 노래를 불러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대종사님께서 사은에 대해서 설법을 해주셨어요. 예물교환 이런 것도 없어요. 예물교환 같은 것도 없고 이제 이 결혼 기념으로 오히려 괴종시계 하나를 사가지고 선빵에 시계가 없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기증을 해. 선빵에다 시계를 기증을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일가 친척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부모들은 결혼을 하는지도 모르고 끝났다 그래요. 그분들은 다 영산에 계시니까 영광에 계시니까
그래서 피로연을 하는데 뭘 먹었냐? 고구마 쪄서 먹고 그 대중이 고구마 쪄서 그걸로 먹고 대중공양을 했고 일가 친척들이 그래도 결혼 축하한다고 이제 선물로 이렇게 뭐 옷감 같은 걸 가져왔나 봐요. 그래서 그 옷감은 옷 없는 사람들한테 주고 옷 해입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결혼 예식이 끝났어요. 그리고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앞으로는 우리 원불교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을 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결혼식 간단하게 하는 결혼식 선포를 하시고 저는 그 내용에서 뭘 느꼈냐면 옷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게 결혼식 선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 옷 테이블 하고 옷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시대는 평등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다소 가난하게 전체가 가난하겠지만 그래도 골고루 뭔가를 나누어서 살고 교중에 뭐가 필요한가 해서 그 선물은 또 결혼기념으로 사서 기증을 하고 굉장히 대종사님 살아계실 때 총국에 계시는 분들은 평등하게 살았겠다. 거기가 낙원이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자기 선물도 털어서 사람들한테 주고 이렇게 평등 세상이 돼요.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고 나도 공도자가 되면 그 사회는 생활이 평등해져. 균등한 평등. 그래서 평등 세상이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산종사님 경의편 9장을 보면 자력양성은 자력으로만 살 수가 없죠. 예, 무한한 사은이라고 하는 타력의 은혜를 입어야 내가 존재해야 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력과 타력을 병행하되 자력을 본의로 하고 타력의 힘을 입어서 살아라. 예. 그리고 지자본의는 지자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같이 살아요. 어떠한 사회든지 어떠한 가정도 마찬가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모여서 살죠. 지자와 우자가 근본적으로 차별 있게 할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으니 근본적으로는 차별이 없잖아요. 차별이 없으니 지자가 선도하게 하자는 것. 지자본의는 아는 사람이 리더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지자본의. 예, 타자녀 교육은 자기 자녀, 남의 자녀 가리지 말고 국한 없이 다 가르치자. 그래서 교육 평등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공도자 숭배는 공과 사를 결함 없이 쌍전해라. 그런데 공도를 우선으로 해라. 공사를 병행하되 공사를 우선으로 해라. 우리 신분검사 할 때 그러잖아. 있죠 그런 항목. 내일부터 하고 교당일은 나중에 하는 사람. 내일하고 교당일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 공사와 사사 이렇게 있는데 공사부터 하고 개인적인 일은 나중에 하는 사람. 오로지 공사만 하는 사람. 이렇게 네 부류가 있어서 나는 거기에 어느 부위에 속하는지 이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분검사에.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뭐냐면 부처님처럼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처럼 전부 공사를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공도자 숭배라는 사요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자본이 자력양성 해서 무자력자 보호하라 그러죠. 자력양성, 지자본이 공도자 타자녀 교육 이 세 항목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결국 공도자다. 그 결론은 그겁니다. 자력양성을 열심히 해서 무자력자 보호를 잘하고 지자본의를 열심히 하고 타자녀 교육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결국은 공도자다. 그래서 공도자 숭배는 그렇게 하라고 대종사님뿐만 아니라 정산종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월달은 전산종법사님 신년법문으로 저희가 법회를 받습니다. 마음속에 잘 간직을 하시고 8월달 법인절 때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 중심 또 주보에 나와 있는 법문
이런 걸로 중심으로 해서 교리 퀴즈 대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주보는 모아놓으세요. 버리지 마시고. 8일 거부터 모아야 되는데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서 실천하는 그런 교도님들이 되시고 저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